저희는 인사이드 아웃 챗봇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김채형, 신예진, 신중교, 윤수진, 표선영, 홍진호조고요. 저는 첫 번째 파트의 발표를 맡은 홍진호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이 챗봇과 프로젝트의 개요 설명과 함께 저희의 챗봇 엔진에 사용된 모델들, 그리고 서버 구축과 프로젝트 시연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챗봇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챗봇은 크게 한정적인 영역만을 다루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챗봇과 자유주제를 다루는 오픈 도메인 챗봇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태스크 오리엔티드 챗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서비스 챗봇처럼 특정한 서비스를 위한 문제 해결용 대화 시스템이 대표적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챗봇은 이러한 태스크 오리엔티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와는 다르게 심심이와 같이 자유주제를 다루는 챗봇을 오픈 도메인 챗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주제라는 대화 태스크의 특성상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다루는 일반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경우에 이제 하나의 피처에 대한 대답은 보통 하나지만 이 대화를 다루는 챗봇 태스크의 경우 이제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말에 대해 다양한 앤서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대화에서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내뱉음과 동시에 대화의 주제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결정적으로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이 부족하다는 이제 그 기계학습 관점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러한 챗봇 엔진의 구체적인 대화 시스템은 크게 커스텀 스크립트, 제너러티브, 리트리버 베이스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커스텀 스크립트 모델은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지정된 시나리오, 규칙에 따라 대답을 내뱉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의 발화를 인풋으로 받아서 가장 적절한 답변을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학습한 모델이며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다운 방식으로 자연어를 학습하여서 답변을 생성해내는 모델이지만 문맥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트리버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인풋 퀘스천에 대해서 답변들의 예상 목록 DB에서 가장 적절한 답변을 검색하여 내뱉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챗봇에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페르소나는 특정 인물이나 캐릭터를 대표하는 성격, 고유의 이미지라는 의미로 이제 챗봇에서의 페르소나라 함은 챗봇에게 특정 성격, 캐릭터를 대변하는 인격, 성격을 심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이루다가 있는데 이제 올해 초에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이 이루다라는 챗봇은 20살의 여자 대학생의 페르소나를 모티브로 제작되어진 리트리버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챗봇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저희 조에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모티브로 어떤 챗봇을 만들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희 챗봇의 컨셉과 사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영화 클립을 준비해봤습니다. 편하게 봐주세요. For 33 seconds. I'm Sadness. Oh, hello. I'm Joy. So, can I just, if you could, I just want to fix that. Thanks. And that was just the beginning. Headquarters only got more crowded from there. Very nice. Okay, looks like you got this. Very good. Oh, that's right. Look out! That's Fear. He's really good at keeping Riley safe. Easy, easy, huh? I'm back! Oh, we're good. We're good. Thank you. Thank you. Riley, if you don't eat your dinner, you're not going to get any dessert. Wait, did he just say we couldn't have dessert? That's anger. He cares very deeply about things being fair. So that's how you want to play it, old man? No dessert? Oh, sure. We'll eat our dinner right after you eat this. Right. Here comes an airplane. Oh, airplane. We got an airplane, everybody.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영상에는 한 가지 감정을 대표하고 있는 이 5명의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주인공에게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주인공의 기분에 맞는 색깔의 구슬이 머릿속에서 뿅 하고 생겨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 라일리가 화를 낼 때는 이제 빨간색 구슬이 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바로 이러한 컨셉들을 모티브로 하여서 다음에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챗봇을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발화에 대해 그 감정을 판단하여 적절한 감정 구슬을 만들어주는 챗봇 엔진이며, 두 번째로는 오픈 도메인 챗봇과 함께 버럭, 소심, 기쁨, 슬픔 이 네 가지 페르소나를 가진 챗봇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대화하실 수 있도록 카톡방에 플러스 친구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 이제 재밌게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조의 이제 전체적인 프로젝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어떤 모델을 사용하여서 챗봇을 디자인하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모델은 사용자의 발화에서 감정을 판단하여 구슬로 만들어주는 챗봇인데요. 쉽게 말하면 감정별 다중 분류를 수행하는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입니다. 이 모델 학습을 위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감성대화 말뭉치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했고요. 하나의 주제, 감정에 대해서 최대 6턴의 대화가 있는 약 27만 문장의 데이터이고, 이 대화 각각에는 총 60가지 감정의 레이블이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첫 발화인 사람 문장 1에 가장 감정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 사람 문장 1 중에서 분노, 슬픔, 불안, 기쁨 이 네 가지 레이블에 해당하는 열들만 추출하였습니다. 이 다중분류 태스크에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버트인데요. 버트는 주어진 문장 내에서 마스킹한 단어를 예측, 그리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두 가지 태스크를 통해 자연어를 양방향으로 사전 학습한 모델입니다. 이러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이미 사전에 대용량 코퍼스에 대해 문맥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태스크에 맞게 파라미터 값들을 세부 조정하는 간단한 파인 튜닝만 거쳐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요. 저희는 이 네 가지 레이블로 분류된 데이터셋에 대해 SKT 브레인에서 공개한 코버트를 파인 튜닝하여 분류 모델을 구현하였고, 최종적으로 학습한 모델에 이제 나 지금 화났어 라는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분노 레이블의 가장 높은 감정의 값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중분류 모델을 구현을 하였고요. 이어서 일반 대화에 사용되는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챗봇 태스크를 위해서는 퀘스천과 앤서의 페어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약 11,000개의 일상 챗봇 데이터, 세브란스의 상담 데이터에 기반한 약 5,000개의 웰리스 대화 데이터셋, 한국어 감정 정보를 포함한 55,000개의 대화 데이터셋, 그리고 분류 모델에서도 사용했었던 감성 대화 말뭉치를 이 퀘스천 앤서 페어에 맞게 재가공 및 전처리를 거친 후에 모델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챗봇 태스크를 위해서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진 시퀀스 투 시퀀스의 모델 아키텍처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학습시켜야 될 모델들이 총 5개나 됐기 때문에 가장 빠르면서 학습 시간 대비 효율적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모델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RNN 계열의 LSTM이나 GRU를 인코더나 디코더에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의 입력 시퀀스를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하기 때문에 정보 손실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학습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환신경망들을 제거하고 병렬 처리를 극대화하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 시퀀스의 전체 정보를 활용하면서도 학습 시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실 이 오픈 도메인 챗봇인 빙봉을 이 4개의 오픈 소스로부터 가공한 25만 7,401쌍의 퀘스천 앤서 페어 데이터로 이렇게 제작을 하였고요. 이제 문제는 특정 감정별 페르소나를 가진 챗봇을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용자의 인풋 퀘스천이 있을 때 모델의 답변인 앤서에 특정 감정만을 가진 데이터셋을 따로 추출해야 했는데요. 우선 이 감성대화 말뭉치의 경우에는 빙봉에 사용했던 퀘스천 앤서 페어로는 이제 퀘스천 파트에 주로 감정이 드러나고 앤서 파트에는 약간 공감 위주의 발화들로 데이터셋들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퀘스천 1 페어를 옆으로 한 칸씩 옮겨서 시스템의 응답을 퀘스천으로 사용하고 사람의 문장을 이제 앤서로 받도록 데이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3개의 데이터셋 역시 감정별 라벨링이 각자만의 기준으로 다 다르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해서 감정별 라벨링을 다시 달아주었고요. 이때 저희는 앞서 구현한 감정별 분류 모델을 사용해서 이 발화의 답변에 라벨링을 달아주었으며, 이때 실제 데이터셋을 보시게 되면 특정 감정이라고 분류하기 좀 애매한 중립적인 문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류 모델을 거친 결과값에서 그 특정 레이블 값이 다른 감정값보다 유독 큰 경우에만 각각의 감정별 대화 데이터셋으로 추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감정별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감정별로 100개씩의 답변을 임의로 구성을 하였고요. 감성 대화 말뭉치를 제외한 64,000개의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퀘스천 500개를 가져온 후에 저희가 구성한 이 100개의 답변들을 5개씩 달아주어서 감정별 데이터셋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까지 총 이제 사용자의 발화를 판단하여서 이에 해당하는 감정 구슬을 만들어주는 분류 모델이 담긴 챗봇과 제각기 다른 5개의 페르소나를 가진 모델들의 학습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델들을 카카오톡 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연결한 백엔드와 서버 파트에 대한 발표를 예진이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버 파트 설명을 하게 된 17기 사이언스 팀 신예진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우선 저희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 아이 오픈 빌더를 사용해서 카카오톡 채널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도 하겠지만 사실 카카오 아이 오픈 빌더의 경우 모델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챗봇을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조도 이 기능을 일부 활용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앞서 설명한 모델들이 어떻게 카카오톡에 연결되어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서버를 구성하였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플로우를 설명하자면 유저가 카카오톡을 보내면 카카오 아이 오픈빌더의 여러 블록을 통과하고 챗봇 API 서버, 챗봇 엔진 서버에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 후 채널에 해당되는 모델을 통해 프리딕트를 한 후 이를 다시 챗봇 엔진 서버, 챗봇 API 서버, 그리고 카카오 아이 오픈빌더로 보내어 사용자에게 답변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가 처음으로 카톡을 보내게 되면 카카오 아이 오픈 빌더의 여러 블록을 통과하게 됩니다. 블록에는 웰컴 블록, 폴백 블록 등등 다양한 블록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사용한 것은 시나리오 블록과 폴백 블록 두 가지입니다. 시나리오 블록은 말 그대로 저희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대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이라는 카톡이 들어오면 반가워라고 답해라 라는 식의 블록으로 개수 제한 없이 많은 시나리오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사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띄어쓰기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조사를 사용하는지 않는지, 혹은 존댓말인지 아닌지 등등 다양한 표현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발화를 예상해서 입력해 두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최소 20개 이상의 예상 발화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카카오에서 사용자 예상 발화 패턴을 만들고 그 해당 패턴이 인식된다면 시나리오 블록이 실행됩니다. 시나리오 블록이 실행되면 미리 입력해둔 내용 그대로 챗봇 답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나리오 블록에 해당되지 않는 발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지막 폴백 블록으로 연결되는데요. 폴백 블록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등의 텍스트를 받아낼 수도 있고 또 스킬 서버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팀은 스킬 서버를 연결해서 챗봇 모델을 카카오톡에 연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폴백 블록의 다다른 발화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백 블록의 다다른 챗봇 발화는 챗봇 API 서버에 HTTP 포스트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는데요. 채널마다 다른 URL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저 URL 뒤에 슬래시 뒤에 있는 문구로 채널을 판단하게 됩니다. HTTP 포스트 리퀘스트에는 스킬 페이로드를 포함하는데 이는 시스템이 스킬 서버의 바디로 전달하는 JSON 형태의 요청 데이터로 사용자 정보나 발화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챗봇 엔진과 모델을 거쳐서 돌아온 데이터는 다시 챗봇 API 서버가 오픈 빌더로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는 유저에게 출력해야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챗봇 API 서버는 포스트 리퀘스트를 받은 JSON에서 필요한 부분인 쿼리와 URL을 통해 알 수 있는 보타입을 JSON 형식의 데이터로 챗봇 엔진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챗봇 엔진 서버에서는 보타입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모델에 쿼리를 집어넣어서 아웃풋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감정 모델 같은 경우 기쁨이나 버럭이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형식의 응답을, 감정 구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내게 될 사진의 주소를 아웃풋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챗봇 엔진 서버는 쿼리, answer 이미지 URL을 JSON 형식의 데이터로 챗봇 API 서버에 보내게 되고 이는 카카오 아이 오픈 빌더의 폴백 블록으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를 통해서 카카오톡 답변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챗봇 엔진 서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챗봇 엔진 서버를 만들었는데요. 멀티스레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클라이언트가 챗봇 엔진의 응답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챗봇 엔진 서버는 챗봇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요청을 할 때마다 챗봇 엔진 처리 스레드를 생성해서 위와 같은 과정, 데이터 수신, 응답 생성, 응답 전송, 클라이언트 연결 끊기의 과정을 거쳐서 요청한 답변을 클라이언트 쪽에 전송을 하게 되고요. 요청이 동시에 들어오면 챗봇 엔진 처리 스레드를 요청한 수만큼 생성되어 동작하게 됩니다. 위에 지금 PPT에 띄어져 있는 사진은 커넥트가 3개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를 도식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맥시멈 100개의 요청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PPT이고요. 이어서 준규 오빠가 실제로 카카오톡에서 저희가 만든 채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시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시연을 맡은 18기 사이언스 팀 심준교라고 합니다. 일단은 빙봉 이 링크는 조금 이따 올려드릴 예정이고, 이게 채널을 조금 여러 개를 사용하는데 이 채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PC 카톡에서는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모바일 카톡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연도 이제 제 핸드폰 화면을 공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오픈 도메인 챗봇인 빙봉이와 먼저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그 안녕이랑 이제 이름을 물어보는 거는 시나리오로 등록을 해놔서 너 이름이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제 시나리오 단에서 자동으로 미리 저희가 입력을 해놓은 답변이 바로 나오게 되고, 이거 말고 다른 말들을 하면은 이제 스킬 서버에서 제너레이션을 해서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빙봉이한테 한번 오늘 기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어때? 하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오늘 발표인데 너무 떨린다 이렇게 말을 보내면은 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상 대화가 그래도 꽤 잘 되는 그런 모델이고, 그냥 아무 말이나 넣어도 대답을 꽤 잘해줍니다. 뭐 나 배고파 뭐 이런 거를 넣으면은 이런 대답을 해주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야 노래방 가? 뭐 이런 말을 하네요. 그리고 오늘 뭐 친구랑 싸웠어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싸우면서 정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모델이 바로 빙봉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빙봉이 모델은 저희가 감정을 입히지 않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간 좀 평이한 그런 문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그 감정 구술의 방인데, 이 화면에서 그 빙봉아 내 감정을 맞춰봐 얘를 누르면은 이 감정 구술의 방 채널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면은 그 문장을 이제 감정 분류 모델을 통해 분석을 해서 그 말에 맞는 감정에 대한 캐릭터들이 구술을 내뱉는 그런 이제 움짤들이 나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나 오늘 뭐 여자친구 생겼어 이런 말을 입력을 하면은 기쁨이가 나오네요. 기쁨이가 노란색 구슬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장을 넣어볼게요. 뭐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 이런 문장을 넣으면은 슬픔이가 나오네요. 보시는 것처럼 슬픔이가 파란색 구슬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제가 너무 많아 이런 거 넣으면은 이제 버럭이가 나오고, 나 빡쳤어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고. 넣으면은 역시 버럭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방금은 이제 빡쳤어라는 말을 넣었을 때도 이제 버러기가 나오긴 했는데 앞서 제가 위에서 넣었던 것들은 약간 뭐 기쁘다, 슬프다 이런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약간 상황 같은 거로 이렇게 말을 해줘도 그에 맞는 감정을 되게 잘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빙봉이로 넘어가서 이제 밑에 있는 이 다른 친구들도 소개시켜줘 얘를 누르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각각의 감정들과 대화를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먼저 제일 위에 있는 버러기부터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 모델도 역시 저희가 안녕하고 이제 그 이름 물어보는 그 두 가지에는 시나리오를 걸어놓고 나머지는 제너레이션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뭐 안녕 보내면 이거는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고 버러기한테도 오늘 기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러기가 저와 얘기를 네, 하기 싫어하는 것 같네요. 나랑 놀아주면 안 돼? 라고 한번 보내볼게요. 네, 이렇게 답이 오네요. 버러기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를 그만해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버러기가 계속 화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버러기가 어떤 친구인가 했더니, 네, 알고 보니 신촌의 불주먹, 네, 이었다고 하네요, 버러기가. 네, 그러면은 버러기랑은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정 친구들과 조금씩만 간단하게만 얘기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쁨이랑 한번 해볼까요? 기쁨이도 역시, 아이고. 인형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대로 대답을 하고 기쁨이한테도 기분을 물어볼게요. 네, 기쁨이가 네, 저를 만나게 돼서 좀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쁨이는 이제 말투 자체가 앞선 버러기와는 이제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다른 친구들과도 조금씩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네, 슬픔이는 항상 슬퍼하는 친구이고 역시 기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오늘 기분 어때? 라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각자의 감정별로 그거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슬픔이한테 네, 역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친구가 슬픔이이고 마지막으로 소심이와 대화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이도 기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 친구 역시 뭔가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볼까요? 네, 뭐 사소한 문제로 네, 다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연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링크 저희가 직접 올려드리면은 그 다들 피곤하시겠지만 직접 대화 한번 해보시면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상으로 저희 인사이드 아웃 챗봇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